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찾아왔어요. 축복의 말 대신 건넨 그 경고.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준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완벽해 보였던 약혼자 박준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누구보다 다정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준서와 결혼한 5명이 죽었어. 그날 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6번째가 되기 전에 도망쳐. 과연 시어머니는 왜 아들의 결혼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준서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청담동의 화려한 야경이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은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잠시 숨을 고르는 표정이었죠. 오늘은 세무사협회 연례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하은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침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재미는 늘 하은을 과보호하는 편이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하은은 28살의 유능한 세무사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형 회계법인 재민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기업들의 세무 상담과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실력자였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있었지만 하은은 밝고 당당하게 성장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김하은 세무사님이신가요?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죠.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핀테크 기업 퓨처페이의 대표 박준서입니다. 준서가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맞잡았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어요. 왜일까요? 아, 퓨처페이요.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은이 예의상 대답했어요. 사실 그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었죠. 과찬이십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세무 자문이 필요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준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네, 물론이죠. 회사로 연락 주시면 일정 잡아드릴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은은 계속 불편함을 느꼈어요. 준서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뭔가 가면을 쓴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준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준서야, 이제 가야지. 여자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아, 어머니. 이분은 김하은 세무사님이세요. 준서가 소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은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정숙이 인사했지만 하은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계속 준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순간 하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숙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준서의 차가운 눈빛과 정숙의 떨리는 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 누구? 재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준서라는 사람인데 핀테크 회사 대표래요. 세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특히 어머니라는 분이 너무 불안해 보였고요.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딸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은아, 조심해. 이상한 사람이면 상담 안 해도 돼.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하은은 이미 호기심이 생겼어요. 박준서라는 남자의 정체가 궁금했죠. 그리고 왜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때 하은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준서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하은 세무사님, 박준서입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중했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일이요? 일정을 확인해보고.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준서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은은 잠시 고민했죠. 알겠습니다. 내일 1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꼭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설쳤어요. 준서의 차가운 눈빛과 정숙의 떨리는 모습이 꿈속에서도 나타났거든요. 새벽녘,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다음 날 정오, 하은은 사무실에서 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세무 상담을 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하은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준서가 자리에 앉자 하은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오늘 급하게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하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가방을 열었죠. 사실 저희 회사가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세무 검토가 필요해서요. 준서가 건넨 서류를 펼쳐본 하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박준서 대표님, 이 매출 기록이. 네, 실제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순간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건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하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세무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더 살펴보던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투자자 명단에 있는 이름들이 모두 처음 듣는 것들이었죠. 게다가 주소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었어요. 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해외 투자자들이에요. 싱가포르와 홍콩에 계신 분들이죠. 준서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하은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잠시만요. 하은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준서는 하은의 책상 위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죠.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하은은 준서가 자신의 서류를 뒤적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명함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은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서류 검토 후에 연락드릴게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의 얼굴에 잠시 불만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하은 세무사님. 네. 혹시 약혼자나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은은 당황했어요. 이건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세무 상담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준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죠. 준서가 떠난 후 하은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이 회사 정말 존재하는 걸까? 하은은 컴퓨터를 켜고 퓨처페이를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조차 없었죠. 겨우 찾은 정보라곤 몇 달 전에 설립된 신생 기업이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집에서 준서가 가져온 서류를 다시 검토했어요.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죠. 특히 충격적인 건 하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생명보험 서류였어요. 수익자란에 준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하은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죠. 아빠, 하은은 급하게 재민에게 달려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죠. 재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서류를 확인한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정원석이니? 나 김재민이야. 급한 일이 있어. 누군가를 조사해줬으면 해. 재민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죠. 한편 준서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김하은이라는 여자, 완벽한 타겟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낮에 보여준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가족은 아버지뿐이고 재산도 충분해. 게다가 외로워하는 것 같더군. 준서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죠. 준서야, 제발 그만해. 또 무고한 사람을. 닥쳐. 준서가 소리쳤어요. 정숙은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죠. 당신은 그냥 엄마 역할만 하면 돼. 알겠어? 하지만 서윤이처럼 되고 싶어? 준서의 협박에 정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서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하은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러움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혹시 준서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했을까? 새벽 3시, 하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 불명이었죠. 박준서를 조심하세요.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첫 번째가 아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이미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하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공포가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커졌죠. 하은은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그리고 박준서라는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하은은 몰랐어요. 이미 준서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이에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한 하은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어요. 접수대 직원에게 종합검진을 받고 싶다고 말했죠. 특별히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두통이랑 어지러움이 있어서요. 혹시 혈액검사도 정밀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하은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죠. 혹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검사를 마치고 나온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국제번호였죠. 여보세요? 김하은 세무사님이신가요? 영어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최서윤입니다. 2년 전에 박준서와 약혼했던 사람이에요. 하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제 받은 메시지의 발신자였을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해외에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하은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며 물었죠.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서는, 아니, 그 사람의 본명은 박준서가 아니에요.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접근했죠. 하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짜 이름이었다니.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하지만 약혼 후에 달라졌죠. 제 음식에 뭔가를 타기 시작했어요. 음식에요? 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몰래 검사받아 보니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비소가 검출됐어요. 소량씩 계속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최근에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던 게 떠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도망쳤어요. 모든 걸 버리고 해외로 도망쳤죠. 하지만 그 전에 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러 여자들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두 부유한 여성들이었죠. 하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그 대상이 된 거였죠.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랑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요? 이정숙이라는 여자, 조심하세요. 그녀는 준서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은은 멍하니 서 있었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병원을 나온 하은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재미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죠. 하은이 서윤과의 통화 내용을 전부 말했어요. 재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정원석이 조사한 내용도 비슷해. 박준서라는 사람, 3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났대. 3개월이요? 그래. 그전 기록은 전혀 없어. 가짜 신분인 게 확실해. 그때 하은의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서윤이 보낸 파일들이었죠. 사진을 열어본 하은은 숨이 막혔어요. 준서와 함께 찍은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었는데 모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이 여자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민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사진 속 여성들 대부분이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상태였죠. 하은아,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아빠, 증거가 부족해요. 정황뿐이잖아요. 하은이 맞는 말이었어요. 준서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오후, 하은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죠. 누가 가져왔어요? 박준서 대표님이 다녀가셨어요. 직원의 대답에 하은은 섬뜩함을 느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어제는 미안했어요. 저녁 함께해요. 하은은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죠. 꽃이 아닌 다른 냄새였어요. 설마. 하은은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어요. 꽃에도 뭔가 묻혀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정숙이었죠. 김하은 씨. 정숙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도망쳐요. 지금 당장. 정숙이 하은의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왜 그러세요? 박준서 씨가 뭔가요? 그 아이는 악마예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이라는 아이 알아요? 그 아이처럼 될 거예요. 아니, 더 끔찍할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정숙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준서의 첫 번째 희생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였어요. 하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이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죠. 10년 전 내 딸이 준서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죽었죠. 의문사였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깊은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준서는 나를 협박했어요. 딸의 죽음을 내 탓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신 거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보겠어요.
정숙이 작은 종이를 하은에게 건넸어요. 이 주소로 가보세요. 준서가 숨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서였죠.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숙을 보는 눈빛에는 위협이 가득했죠. 김하은 씨도 계시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냥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하은이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준서가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죠. 어머니, 병원 약속 시간이에요. 가시죠.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하은을 한번 돌아봤죠. 그 눈빛에는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혼자 남은 하은은 정숙이 준 종이를 펼쳐봤어요. 주소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지하실, 파란 상자, 조심하세요. 하은은 결심했어요. 오늘 밤 그곳에 가보기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하은은 몰랐어요. 준서가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혈액에서 미량의 비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죠. 이럴 수가.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서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준서가 정말로 자신을 천천히 죽이려 했던 거죠. 하은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병원 검사 결과가. 하은아, 어디 있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재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집에 도착한 하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에는 재민과 함께 정원석,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여 있었죠.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앉아, 하은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원석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박준서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본명은 김진수. 연쇄 결혼 사기범이자 살인 용의자예요. 화면에는 준서의 여러 가지 신분증 사진들이 떴어요. 모두 다른 이름이었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입니다. 모두 결혼 직전이나 직후에 의문사했죠. 하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6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증거는 충분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황상 증거는 많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가 증언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숙이었죠. 여보세요? 하은 씨, 정숙이에요.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준서가 나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모든 걸 말할게요. 더는 못 참겠어요. 1시간 후, 정숙은 하은의 집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안에 증거들이 있어요. 정숙이 가방을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사진, 서류, USB, 그리고 작은 약병들이 가득했죠. 이건 뭐예요? 준서가 사용하던 약들이에요. 여자들에게 먹였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내 딸을 죽인 그 악마가 또 다른 여자들을 죽이는 걸.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서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자신의 딸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내 딸 수진이는 25살이었어요. 부잣집 외동딸이었죠. 준서는 그때 다른 이름을 썼어요. 정숙이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준서와 함께 웃고 있었죠. 결혼식 한 달 후,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정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25살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숙이 계속 말했죠. 준서는 유산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를 협박했죠. 내가 수진이를 죽였다고 소문내겠다고.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신 거군요.
하은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4명의 여자가 더 죽었어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원석이 녹음기를 켰어요. 정숙 씨, 이 모든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할게요.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한 재민 일행은 다음 날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폭로합시다.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서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럼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이 대기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서류에는 준서가 하은의 재산을 조사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생명보험, 가입 계획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죠. 이 정도면 계획적 범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하은은 일부러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죠. 준서는 초조해하며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왜 안 받아? 분노한 준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객들 앞에서도 점점 본색을 감추지 못했죠.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곧 오실 거예요. 식장 직원들도 당황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웅성거림이 커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정숙이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죠. 여러분,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잡은 정숙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결혼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됐죠. 준서가 황급히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정숙의 외침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남자는 살인자입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준서가 정숙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막아섰어요. 재민이었죠. 내 딸에게서 손 떼. 뒤이어 정원석과 경찰들이 준서를 둘러쌌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도.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한도연 씨, 아니 김진수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준서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증거가 있어? 증거가. 준서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하은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증거는 여기 다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먹인 독극물, 위조한 서류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준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죠.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준서는 정숙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자유였죠. 하은이 정숙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준서가 경찰에 체포된 후 결혼식장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충격을 받은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하은은 정숙을 부축하며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여전히 온몸을 떨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정숙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1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그때 재민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죠. 하은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 하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준서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어요.
정숙의 증언과 하은이 제출한 증거들로 준서의 범죄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죠. 김진수 씨, 당신은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준서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증거가 있어요? 추측만으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최서윤 씨를 기억하시죠?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서윤 씨가 해외에서 보낸 증언과 증거들입니다. 당신이 강민수라는 이름으로 접근했고 음식에 독을 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준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며칠 후 하은은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비소의 양이 적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죠. 병실에는 재민과 정숙이 함께 있었어요. 정숙은 이제 하은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하은 씨, 정말 미안해요.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하은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원석이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서의 과거 범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정원석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본명 김진수, 35살. 고아원 출신으로 20살 때부터 신분을 위조해 왔습니다. 하은은 놀랐어요. 준서도 고아원 출신이었다니.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부유한 여성들을 노렸죠. 첫 피해자가 정숙 씨의 딸이었고요. 재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을까요? 완벽한 신분 세탁과 치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정원석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은 씨가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한 덕분에 꼬리가 잡혔어요. 한 달 후 준서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은과 정숙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진실을 증언했죠. 피고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했습니다. 병원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은의 증언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세무사답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죠. 정숙의 차례가 되자 법정은 숨을 죽였어요. 제 딸은 25에 죽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마쳤어요. 10년 동안 협박당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죠. 준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피고인 김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준서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하은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악의가 가득했죠. 재판이 끝난 후 하은은 정숙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거였어요. 하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서윤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언니가 용기를 내서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픔을 함께 나눈 특별한 인연이 된 거였죠. 6개월 후 하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계법인에서 여전히 세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매주 정숙과 함께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이래요. 정숙이 하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숙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죠. 재민도 변했어요. 딸을 과보호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죠. 하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요.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부녀는 따뜻한 미소를 나눴어요. 어느 날 하은은 정숙, 서윤과 함께 카페에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차를 마실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는데.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얻었다고. 우리가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은은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준서라는 악몽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하은, 정숙, 서윤, 그리고 재민. 네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찾은 빛처럼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더욱 빛날 거예요.